옛날에도 싸게 잘 바꿨고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가 제일 편하니까 그걸로 통해서 오시는 고객분들 4가지 유형이 있는데 4가지 고객들이 다 니즈가 다 달라요. 저희가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 니즈에 맞게끔 판매하는 게 판매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있죠. 변화를 못 따라가고 뒤처지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 고수하는 분들은 폐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거폰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점도 똑같을 거예요. 옛날에 휴대폰 팔아서 잘 나갔던 사람들 지금 없어요. 지금은 못 보는 사람도 있고요. 시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저희가 유연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는 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시고 하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출연하시기로 하신 분 맞으세요? 맞습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거폰 범어점을 운영하고 있는 30살 재성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출근하시는 길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드십니까? 아, 갑자기요?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사는 김에 이제 같이 한 잔.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매일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아침에 사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점심 먹으면서 한 잔씩 사가고요. 커피는 항상 있긴 있습니다.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사실 복지라 봐야죠. 저희 매장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는데 뭐 그런 거는 제가 사드려야죠. 직원분들이 사실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이제 존칭을 쓰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친구라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매장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매장까지는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매장입니다. 휴대폰 매장 운영하면서 걸을 일이 많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출퇴근길에 좀 걷는 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찌셨구나. 휴대폰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다 덩치가 저만합니다. 채널명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출연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사실 창업 이런 채널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휴먼스토리나 세다이나 여러가지 채널들을 보는데 음식점, 그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휴대폰 창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라고 해보고 제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거를 좀 접해보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고 대리점에서 그만 좀 호갱당하고 여거폰에서 정말 싼 금액으로 휴대폰을 좀 샀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좀 신청하게 됐어요. 저도 대구 사람이라서 여기를 아는데 여기가 대구의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여기다가 차리신 거예요? 여기가 좀 메리트가 오피스 상권이랑 주거 상권이 좀 맞물리면서 수요층들이 많아요. 고객층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쪽 상권을 선택하게 된 것 같고 사실 수성구는 너무 넓어서 인구 밀집도가 높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성구에 여거폰만 한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경쟁이 돼요? 신기한 거는 대리점들은 훨씬 많아요. 여거폰은 5개 있지만은 대리점은 한 20개 가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리점이랑 저희랑 경쟁력을 봤을 때는 저희가 훨씬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으니까 대리점이 없어지고 저희 걸로 다 메워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도 SK 대리점이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저희 때문에 장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거폰이 최고네요 그냥. 모든 소비자들이 금액이 쌓여 오거든요. 그런 금액적으로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장이 특이하게 아크릴로 된 전시 목각이 없네요. 저희는 저렇게 모형 2개만 있고 아크릴은 많이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다 돈입니다. 창업할 때 드는 돈이지만은 고객님들이 기기를 안 보고 구매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길 건너편에 다 전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금액도 물어볼 겸 기기를 다 보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거기서 물어보면 일단 저희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가요. 실제 모형이 여기 롯데 하이마트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기도 휴대폰을 팔거든요. 거기도 고객님이 간 김에 금액을 물어봐요. 여거폰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저희가 압도적으로 싸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저희 매장에서 개통을 진행하는 거죠. 구경은 저기서 하고 네. 구매는 여기서 해요? 네, 맞습니다. 전략적입니다. 그럼 핸드폰 가게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좀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해봤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노가다도 해보고요, 파스타도 만들어보고요, 카페에서 커피도 내려보고요, 고깃집도 일해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한 게 SSG 쓱이라는 곳에서 물류 쪽에서 제가 계약직으로 또 근무를 하고 이 일을 한 것 같아요. 결국 적성을 못 찾으신 거예요? 사실 다들 좀 비전이 없고 막연하고, 그리고 뭐 고깃집이나 뭐 음식점, 뭐 카페는 자본금이란 게 필요한데 저는 이제 스펙도 없고
없고 돈도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꿈을 꿀 수가 없는 그런 거였죠. 파트타이머 알바로만 일하니까 사실상 저에게는 그 일을 하면서 미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에 시작한 계기는 친구들이 갑자기 뭐 벤츠를 갑자기 계약을 했다, 포르쉐를 계약을 한다더라 라는 소리를 듣고 사실 돈에 이끌려서 왔죠. 아,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크릴파는 그렇다 치고 매장 자체도 엄청 좁아요. 사실 저희의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이거든요. 손님들이 좀 바글바글하면 그거만큼 좋은 인테리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요. 컴퓨터 프린터만 있으면 저희는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언이다. 손님이 인테리어다. 제가 그런 거를 CCTV를 사실 찍어서 손님들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고 저희가 광고로도 사실 쓰긴 합니다. 이만큼 저희는 손님이 많다, 뭐 이런 거를 마케팅적으로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계속 앉아서 이렇게 사무 업무만 보시는 거예요? 전화가 오늘은 많이 없는 편인데 평소에는 이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월요금 언제 바꿔야 되냐, 작정 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폰을 바꾸고 싶다, 뭐 인터넷이 곧 끝난다, 작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하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계속 전화 받다가 이제 보통 오전 업무가 끝나고 평일에는 이제 오후에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 손님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평일 기준에는 하루에 한 5개, 6개 정도 판매를 하는 것 같고요. 주말에는 무조건 10개는 넘어야 돼요. 계속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평균적으로 150개에서 200개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예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옛날에는 드물었지만 요즘에는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말에 정책이 좀 항상 좋다 보니까 주말로 좀 몰림 현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긴장 많이 하셨구나. 의자를 가만히 두진 못하시네. 맞습니다. 매장은 그러면 이거 하나 운영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메인으로 운영하는 거는 여코폰 범어점이지만은 지금 하부점들이 좀 더 있습니다. 따로 운영하는 매장들은 대구은행 역점, 그리고 김천 혁신도시에 또 한 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미 항모점, 포항 양덕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시아폴리스점을 4월 한 20일 이후에 오픈 예정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매장만 5개, 오픈 예정이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매장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면 마케팅 비용도 5배, 6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본사에서 마케팅을 해주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뭐 네이버 들어가면은 네이버 메인 링크에 또 요코폰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이버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 기습적으로 좀 침투가 다 돼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인스타만 들어가도 가끔씩 알고리즘으로 요코폰이 나올 때도 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럼에도 개인적인 마케팅을 하긴 하죠. 개인적인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높은 매출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뭐 5배가 들어가진 않아요. 일부분이 좀 더 들어가긴 합니다. 본사에서 마케팅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도 많고요. 네이버 카페를 보고 오신 분도 많고요. 각종 다양하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매장 근처에 내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저희의 마케팅 비용을 좀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케팅이 된다고 해도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못 팔면은 말짱꽝이잖아요. 그렇죠. 비법 같은 게 있어요? 비법은 각자 있을 건데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 시장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금액만 올려놓으면 손님이 왔다면은 요즘에는 금액을 못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어떻게든 내방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좀 유연하게 시장을 좀 대처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또 365일 오픈을 합니다. 쉬는 날이 없고요. 설날 명절에도 오픈했고요. 고객과 약속이 또 가장 중요한데 365일 오픈하고 근대 시간이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10시 반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고객이 10시 반에 왔어요. 저희가 없으면은 돌아갑니다. 그런 것도 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요. 10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실제로는 30분 일찍 오픈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고객들은 총 4가지 유형으로 손님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금액이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요금에 예민한 손님들이 있어요. 집 근처, 회사 근처에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고요. 요코폰 브랜딩의 소비층이 또 있어요. 요코폰은 싸던데 요코폰이 뭐고 하고 오시는 손님도 있고요. 네 번째는 저를 보고 오는 손님들. 옛날에도 싸게 잘 바꿨고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가 제일 편하니까 그걸로 통해서 오시는 고객분들. 4가지 유형이 있는데 4가지 고객들이 다 니즈가 다 달라요. 저희가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 니즈에 맞게끔 판매하는 게 판매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걸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있죠. 변화를 못 따라가고 뒤처지고 옛날 방식으로 계속 고수하는 분들은 폐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여거폰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점도 똑같을 거예요. 옛날에 휴대폰 팔아서 잘 나갔던 사람들 지금 없어요. 지금은 못 보는 사람도 있고요. 시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저희가 유연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치는 분들이 많이 폐업을 하시고 하죠.
요새 불경기다 말이 많은데 핸드폰도 불경기를 좀 타나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불경기를 좀 많이 맞이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매출이 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대폰 없이 출입 자체가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리고 휴대폰은 이제 대체 불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니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분실하거나 파손되거나 약정이 끝났거나 그럴 때는 항상 휴대폰을 바꾸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항상 있습니다. 음식점이면은 국밥을 오늘 3번 먹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국밥집을 안 가게 되는데 휴대폰 약정이 끝나면은 바꾸게 돼 있고 그리고 파손이 됐거나 분실이 됐어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를 굳이 많이 안 타는 것 같아요. 굳이 탄다면은 마케팅의 부재? 마케팅이 없으면은 신규 손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태되고 또 마케팅 비용으로 해야 될 돈을 아끼게 되면서 생활비를 쓰게 되면서 마케팅을 또 못하고 계속 도태되는 거죠. 그러면서 휴대폰 가게가 문이 닫는 것도 좀 봤거든요. 저희는 계속 올라가면서 마케팅 비용도 증가시키고 신규 발굴도 늘리고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길에 보면은 일반 핸드폰 가게가 많아요. 프랜차이즈 핸드폰 가게를 해야 돼요? 일반 판매점은요 오픈을 하게 되면 엔트리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지인 판매나 그 상권에 대한 판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신규들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약정이 2년이잖아요. 재방문이 2년부터 이루어지는데 그 전까지 버티지 못해요. 하지만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2년만 버티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갑니다. 저는 크기도 크고 그냥 뭐 침실에 두면 딱 좋을 정도? 거실은 좀 아니고. 지금 TV 케이크로 바꿨다니까. 아, 그러면 지금 결혼하시면 되죠. 하나밖에 안 되죠. 그렇죠. 뭐 다른 뭐 사업장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이거는 모바일 한 개 한결합식. 네, 제가 다 공개해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핸드폰 파는 거 처음 봤는데 그냥 뚝딱뚝딱이네요. 뭐 사실 뭐 금액적으로 다 알고 오시고 저희가 체크해드린 거는 요금제 한 번 더 그리고 금액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한 10분이면 상담이 끝나긴 하죠. 근데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초보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기존 고객분들이시기 때문에 기존에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하셨고 재방문하시는 거라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오세요. 제가 한 번 더 체크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담은 5분, 개통까지 10분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 핸드폰은 그런 말이 많잖아요. 폰팔이. 물론이죠. 그레이 칼라 직업이긴 하죠. 폰팔이, 뭐 중고차, 뭐 보험, 뭐 다양하게 있긴 있는데 저는 폰팔이라는 말이 또 맞으면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항상 박리담회로 팔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고객을 오든 동일한 금액으로 저는 판매를 합니다. 뭐 이 고객을 보면서 제가 마진을 폭리를 취해야겠다. 뭐 이런 사람도 많은데 저는 뭐 폭리를 취하진 않고 항상 저희 최소 마진만 가져가고 이제 고객들한테 다 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폰팔이랑은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말이 왜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했다시피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폭리를 취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좀 더 마진을 크게 보려고 뭐 제휴카드를 넣는다든지 뭐 36개월 할부, 48개월 할부를 넣으면서 원료금을 싸게 보이게 개통을 하면서 자기의 마진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들 개통을 하니까 2년 약정이 끝나고 아직도 할부금이 남았다 했을 때 손님들은 아차 싶죠. 그러면서 내가 당했구나 하면서 폰팔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핸드폰 가게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이 어때요? 창업 비용이 둘러보시다시피 뭐 들어갈 게 없으니까 좀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가맹비가 500이면은 창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정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장당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창업 비용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5개에서 1억 들어간 거예요?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엄청 싸게 하셨네요?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고 이 사업에 대한 좀 확실성이 있어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하면 누구보다 잘하겠다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투자한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외출이 하부점이 다 잘 나오고 있어서 투자 회수율이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 매장은 직접 운영을 하시고 네. 나머지 4개는 프로토예요?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럼 마진율이 좀 낮잖아요. 투자금이 엄청 적다 보니까 마진율이 낮은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생각보다 높아요. 하부점 평균 수익금 한 2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매장당. 제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저희 인건비도 있고 감안해서는 한 평균적으로 한 6에서 한 1000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습니다. 총 합치면은 2000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이면 매장을 또 한 개 또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좋게도 그렇습니다.
프로토로 200씩 이렇게 벌어가면 손익분기점이 10개월이네요. 네, 그렇죠. 매장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은 빠른 곳은 6개월, 늦은 곳은 1년하고 한 6개월 그 정도 되는 매장도 있고. 그런데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휴대폰 매장은 오래될수록 우상향이기 때문에 점점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 매장을 한 개만 하셨어도 됐는데 5개까지 늘리신 계기가 있어요? 매장 한 개로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해도 한 매장에서 순수익이 1,500 이상은 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매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통고객을 넘는 계기가 된 거죠. 이 매장에서의 한계점을 경험했으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수익이 생기면은 한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렇게 투자 매장을 만들게 됐죠. 앞으로도 더 늘리실 거예요? 올해의 목표는 저는 이제 15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현실적인 목표는 사실 10개이지 않을까요? 하지만은 목표는 항상 높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셔야 돼서 엔딩을 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말에는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 80%인 것 같아요. 시작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하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물론 시작하기에는 지금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서 리스크가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리스크가 있어야 다른 성공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고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물뿐이어서 내놓을 게 없어서 쉽게 시작했지만은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